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확장, 특히 그 3나노 공정 도입과 관련된 최신 소식들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결정의 배경이 뭔지,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이 반도체 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반도체 공급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재편되고 있잖아요. 기술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TSMC가 미국 땅에 그것도 최첨단 생산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 단순한 공장 건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랄까, 기술 리더십 문제도 있고 지정학적인 압박도 있고 또 비용 문제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역시 그거 같아요. 그 3나노 공정을 맞단담은 애리조나 2공장, P2 말이죠. 이게 건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고요. 특히 요즘 AI 칩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SMC가 속도를 내는 거겠죠? 맞습니다. 공급망 쪽 정보를 보면 그 P2 공장 건물이 이미 완공됐고 일정이 꽤 앞당겨졌어요. 빠르면 2026년 3분기, 그러니까 한 9월쯤부터 장비 반입, 그 무비인이라고 하죠. 그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첫 웨이퍼 생산은 202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7년. 그래도 장비 반입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빨리 짓는다기보다는 고객사들, 특히 미국 빅테크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거고요. 또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을 다 고려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통 한 3, 4년 걸리는데 건설 기간을 거의 2년으로 단축했다는 건 업계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빠른 속도죠. 3, 4년 걸릴 걸 2년 만에요. 대단하네요. 그만큼 AI 칩 수요 압박이 정말 거셌다. 이런 증거도 되겠고요. 이렇게 미국 공장 건설이 빨라지면 대만 협력사들한테도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P1 지을 때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특히 1공장 P1 건설 경험이 있는 대만 협력 업체들, 예를 들면 클린룸이나 장비 설치하는 켄텍이라든지 아니면 웨이퍼 이송 시스템 만드는 PT파워 같은 회사들요. 이런 회사들은 P1 때 해봤으니까 P2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고 수익성도 개선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수가스나 화학제품 공급하는 상핀이나 승릿 같은 회사들도 북미 쪽에서 새로운 주문을 기대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협력사들 없이는 TSMC 혼자서 이렇게 빨리 공장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P2에서도 아마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전공정,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작업은 빨리 해결한다고 쳐도요. 그걸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후공정, 특히 그 패키징은 또 다른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대만에서 해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로서는 좀 중요합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전공정이고 이걸 자르고 테스트하고 포장하는 게 후공정이잖아요. 근데 이 후공정 중에서도 요즘 AI 칩 때문에 중요해진 첨단 패키징 기술,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1공장에서 엔비디아용 4나노 칩을 만들었다고 해도요. 이걸 최종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 첨단 패키징, 코어S 같은 거요. 이건 다시 대만으로 보내서 해야 해요. 코어S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가요? AI 칩에는? 네, 아주 중요하죠. 여러 개의 고성능 칩, 그러니까 칩렛들을 하나의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얹어서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지금 나오는 고성능 AI 가속기들은 거의 다 이 기술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TSMC가 애리조나의 첨단 패키징 공장 AP1, AP2 두 곳 짓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발표는 했군요. 네, 발표는 했는데 아직 부지선 정도 평가 단계에 있고요. 첫 번째 공장인 AP1, 착공 목표 시점도 2026년 3분기입니다. 게다가 이 AP1은 주로 SOIP라고 칩들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는 기술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당장 많이 필요한 코어S 역량은 여전히 대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부지 문제까지 생각하면 미국 안에서 패키징 능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뭐랄까, 엔진은 미국에서 만드는데 이걸 얹어서 완성차를 만드는 고성능 차체 공장은 아직 대만에만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메이드 인 USA,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전공정은 되는데 후공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TSMC가 애리조나에 확보한 부지가 1,100에이커, 약 445헥타르로 굉장히 넓긴 한데 패키징이나 R&D 시설은 또 별도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고요. 이렇게 뭐랄까 속도전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칩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건설 비용 자체가 많이 올랐고 또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니까요. 이걸 반영해서 TSMC가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는 전체 웨이퍼 가격을 한 3%에서 5% 정도 추가로 올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웨이퍼의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대만보다 건설비나 운영비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면 가격 인상 폭이 1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미국 생산분은 10%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요? 그 비용 차이가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는 대만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최첨단 공정은 대만에서 먼저 시작하잖아요. 정확합니다. TSMC의 글로벌 전략 전체를 보면 대만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죠. 뭐랄까, 중심축이에요. 올해 2025년만 해도 대만 안에서 신규 공장을 9개 짓고 생산 라인도 11개를 동시에 구축 중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특히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갈 2나노 공정 있잖아요. 가오슝에 짓는 F22 공장, 그리고 수요가 폭발하는 그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 확충, 이런 것들은 다 대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오슝 2나노 2공장은 올해 3분기에 장미 반입 시작하고 3공장은 2026년 1분기 완공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이랑 최초 양산은 여전히 대만이 주도하고 미국의 투자는 뭐랄까 생산 거점을 좀 다양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술 리더십의 심장은 아직 대만에 있는 거죠. 네, 오늘 TSMC의 애리조나 투자 가속화 소식을 통해서 이 반도체 공급망의 굉장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실을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AI 수요 때문에 생산 속도 경쟁이 붙고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해야 하는 지정학적 과제도 있고 근데 또 첨단 패키징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고 비용 상승 우려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만의 기술적인 중심 역할은 굳건하다는 점까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첨단 기술 생산 기지를 세계 여러 곳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큰 흐름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 특히 후공정 같은 역량은 어쩔 수 없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반도체 가격이나 공급망 안정성, 또 기업들 간의 기술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